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신문기사 제목이란 것이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다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12월 29일 날 오후 4시 30분에 조선일보의 김문관 기자가 올린 짧은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준석 선대위 복귀 고려하지 않아 당원에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이준석 대책보다는 선거 대책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준석 선대위 복귀 고려하지 않아 당원에는 미안. 이런 내용을 보고 기사 제목을 바로 탁 보는 순간 제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말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지구나. 당원에는 미안하면 국민에게는 미안하지 않는가? 이런 반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애들 장난질 하는 것도 아니고 선대위를 박차고 나갔다고 들어오고 싶으면 그냥 들어오는 것인가? 나가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그냥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선대위직인가? 그런 또 반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어째서 사내 자식이 그렇게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하지 말아야 될 자리,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가? 그런 말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내 일찍이 당신 걸음걸이를 보고 실로 한탄을 한 적이 있다. 어째 남자가 꼭 걸음걸이가 기생오랍시, 기생오랍이란 뜻입니다. 기생오랍시 걷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갈 듯이 사뿐사뿐 걷는가? 물론 이 같은 마지막 논평은 다소 개인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노인들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 또 살면서 자주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제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되돌아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태도, 음색, 걸음걸이, 표정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흐르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의 내면 세계를 고스란히 담아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날아가듯이 살푼사뿐 걷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 같은 평가는 개인적인 선입견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던 한돈 산업발전 토론회 참석한 이후에 그 토론회를 마치고 나온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준석이 들어놓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대위가 어떤 개편 과정을 겪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자다가 악몽을 많이 꾸는 것이 틀 깎인 멤버드 하나가 쫓아오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한 짓이 있으니까 악몽을 꾸기는 꾸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전혀 꾸지 않을 정도로 심장이 아주 철통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이렇게 찔리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악몽을 꾼다는 이야기는 생활이 평탄치 않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선대위를 털 깎인 멤버드에 선대위 합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을 멤버드가 쫓아오는 것이 비유한 셈입니다. 어떻든 말 하나는 참 잘합니다. 되게 사회생활을 해보게 되면 비유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가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하고 했으니까 머리는 좀 좋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엉망진창 개차반입니다. 지난 당무 파행 이후에 울산 화합회동에서 이준석이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멤버드에서 업그레이드된 면도 잘된 코끼리 선대위가 이제 민주당을 찢어려 간다. 이런 이야기를 당무 포기하고 나가서 전국 유람할 때 결국 간신히 타일러 가지고 그렇게 했던 울산 회동에서 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은 이날 오전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내 갈등 상황이 정리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 나름의 해석을 대했습니다. 어제 소통 내용을 바탕으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니 자극할 언행을 서로 자제하자는 취지로 일했습니다. 이준석 대책보다는
선거 대책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준석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대책보다는 선거 대책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풍파를 만들고 당내에 엄청난 긴장도를 높인 짓을 해놓고는 본인 입으로 이준석 대책보다 선거 대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깐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준석 대책위처럼 굴러가는 것이 당을 책임지는 대표 입장에서 민망하고 당원에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마 처음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책위처럼 굴러가는 당을 책임지는 대표 입장에서 민망하고 당원에는 미안합니다. 책임감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의 마지막 말이 저에게는 거의 압권입니다. 이준석의 입에서 다소 미안해하는 표현이 아마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처음 등장하는 아주 진귀한 표현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준석 대책위원회처럼 굴러가는 것이 당을 책임지는 대표 입장에서 민망하고 당원에는 미안합니다. 말은 천상유추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대가리를 쳐받고 석고대죄 할 정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민망하고 당원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석고대죄라는 것은 스스로 지은 죄의 책임을 지고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윗사람의 처벌을 기다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석고대죄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준석은 대가리를 쳐받고 석고대죄를 구하거나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당원에게 미안하다고요? 그럼 국민에게 미안하지 않은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참 얼굴이 두꺼운 젊은 친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처신할까?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되죠. 본인은 무슨 또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또 건덕지를 찾겠죠.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게 있습니다. 당내의 거의 유일한 단짝이자 지원군인 하태경이 또 헛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현재 이준석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12월 28일 날 YTN 라디오에 나가서 하태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이준석이를 두둔하는 판에 무슨 민주당이 그런 음모론을 꾸미냐 이야기죠. 배후에 공작 정치가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이 사건은 공작 정치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태경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운동권 출신이란 친구들은 좌측의 자리를 잡고 있거나 우측의 자리를 잡고 있거나 모든 세상 만사를 모두 다 공작 차원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는 데 익숙한지, 자우튼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늘 공작을 하니까, 본인들이 늘 공작에 익숙하니까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도 공작을 하는 거예요. 공작을 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란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가 공작을 항상 하면 다른 사람도 공작을 하겠거니 생각하는 것이죠. 이준석이는 누가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죽기로 결심하고 죽는 짓만 골라서 하니까 지금 어려운 거죠. 윤 후보를 죽이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보수진영의 괴멸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본인을 죽일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죽는 짓만 골라서 하니까 지금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하태경은 어떻게 또 교묘하게 민주당 측에게 그렇게 또 책임을 전가하냐 이야기죠. 자우튼 운동권들은 A부터 J까지가 문제입니다. 정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가 문제인 거죠. 이런 꼴불견을 보다 보면 정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 제가 하태경이하고 이준석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 어차피 어려운 싸움이니까 스스로 자멸해서 패배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좌파 치하에서 5년, 10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한번 살아봐라. 어째 그게 훤히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냐? 그렇게 어떻게 하는 짓마다 적에게 유리한 짓만 골라서 할 수 있냐? 에이, 나쁜 친구들아. 적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동안 이준석이와 하태경이 뭘 했냐? 선거 문제 없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지 않았냐? 너희들은 정말 나중에 정말 천벌 받을 거다. 좌파 치하에 수십 년간 한국인들이 갇힌다면 너희들 두 명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에이, 뭐만 친구들아. 도대체 물리학을 거꾸로 서울대에서 배우고 나왔는지, 선거 결과 분석 결과를 보고도, 내 차례의 재검표를 보고도 그렇게 선거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을 감싸고 도니 너희들은 국힘당 안에 세작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두는 아니겠지만 깨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 선거관리위원회 잘 보이고 좌파 치하에서 어차피 국힘당 같은 그런 야당은 최소 70석이나 80석 정도는 확보해 줄 테니까 거기에 빗대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4선, 5선, 6선 그렇게 잘 해먹어라. 나중에 자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그때서야 깨우칠지 모르겠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저렇게 불법과 불의의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시계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 벌을 받겠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